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족자 속의 미녀 1장. 혼처 없는 총각.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복이라 하였지요. 복이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착한 청년이었어요. 복이야, 장에 나가는 길이냐? 네, 김참봉 어르신 땔감 팔아야죠. 이처럼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공손했고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착한 마음씨로 모두의 귀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참 이상도 해. 인물도 좋고 마음도 곱고 술도 안 마시고 일도 잘하는 총각이 어째 혼처가 없을꼬? 그러게 말이여. 다 장가가고 애까지 봤건만 보기만 홀몸이니. 보기는 어딜 가나 그런 말이 들려오니 마음 한구석이 허했지요. 저녁마다 빈방에 홀로 앉아 쌀밥을 말아먹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에휴, 나도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싶다. 그런 밤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2장. 시장에서 만난 낡은 족자. 어느 날 보기는 평소처럼 땔감을 팔러 읍내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날은 봄장이라 구경꾼도 많고 장사꾼도 북적였어요. 여봐라, 귀신도 감탄할 미녀 그림이요. 도깨비도 한눈에 반한 족자요. 보기는 호기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낡은 족자 하나가 천막에 걸려 있었는데 그 속에는 눈망울이 깊고 미소가 은은한 여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머릿결은 까만 비단 같고 고운 눈썹은 초승달을 닮았으며 입술은 살구처럼 탐스러웠지요. 허허, 이게 네 그림이요. 어허, 총각 보기엔 딱이구려. 정체는 몰라도 예쁘긴 하잖소. 그려. 얼마요? 땔감 한 짐에 이 그림 하나면 어때요? 장사꾼의 제안에 보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그 그림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그는 땔감 한 짐을 넘기고 족자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족자를 가장 깨끗한 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지요. 이 아씨 참 곱기도 하시다. 이 방이 좀 추워도 놀라지 마시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3장 차려진 밥상. 다음 날 아침 보기는 새벽같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라, 이게 웬 냄새지? 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위에 고봉밥, 계란지짐이, 배추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밥을 해줬단 말인가? 처음엔 이웃 아주머니가 들렀다 간 줄 알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나갔다 와도 따끈한 밥과 반찬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보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느 날 아침 일부러 나무하러 나가는 척하고 집 근처 나무 뒤에 숨어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 집안에서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족자 속에서 그 미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운 한복자락이 바닥을 쓸며 아씨는 익숙한 듯 부엌으로 가더니 조용히 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보기는 깜짝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그림 속 아씨가 살아 움직인다고? 놀란 보기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씨, 누구요? 대체 누구십니까? 아씨는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조용히 허리를 굽혀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보셨군요. 저는 족자 속에 깃든 홀령입니다. 4장 족자 속의 아씨. 보기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홀령이라니요? 그럼 귀신이란 말입니까? 아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무섭게 생각하진 마세요. 저는 사람의 해가 되지 않아요. 그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보기는 조심스레 묻자 아씨는 족자 곁에 조용히 앉으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먼 옛날 양반집의 여식으로 태어났어요. 이름은 수련이라 했지요. 글 읽기를 좋아하고 꼭 가꾸는 걸 즐기던 평범한 교수였어요. 그런데 혼례를 앞두고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지요. 저는 그날 깊은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보기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뒤 어떤 화공이
제 영혼이 깃든 모습을 우연히 보고는 저를 이렇게 족자 속에 담았다고 들었어요. 여러 손을 거쳐 떠돌다가 당신을 만나게 된 거지요. 아씨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따뜻했어요. 보기는 가만히 앉아 듣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족자 속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긴 한데 아주 오래 머무를 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력이 약해지거든요. 보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아 씨, 같이 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나는 보잘것없는 나무꾼이지만 매일 아침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느꼈어요. 이 마음은 진짜라고요. 수련은 말없이 보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받아준다면 나도 당신 곁에 머물겠어요.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이든요. 내 정체는 가족들에게도 마을 사람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 순간 나는 다시 족자 속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보기는 두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맹세하오. 5장 따뜻한 집. 그날부터 보기와 수련은 한 집살이를 시작했어요. 보기는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나무를 했고 수련은 예쁜 꽃을 심고 집안을 정갈히 꾸몄지요. 몇 해가 흘러 그들 사이엔 아이가 태어났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들 복동이, 둘째는 딸 복순이. 둘 다 인물도 곱고 어지러서 마을 사람들의 귀염을 독차지했어요. 어메, 복이네 집 봤소? 마당에 꽃이 수북하고 애들도 저리 예쁜 건 처음 봤소. 보기 안에는 어찌 저리 늘 고운 얼굴이요. 무슨 선녀라도 데려다 살림시키는 줄 알겠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슬금슬금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보기만 늙어가는 것 같지 않소? 마누라는 예전 그대로고. 허참, 정말 그러네.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씨 얼굴엔 주름 하나 없구먼. 보기는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아이들은 커가며 점점 이상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짜 사람 맞아요? 왜? 어머니는 생일이란 것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리시고 할머니들이랑도 안 어울리시잖아요. 보기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에이그,
어머니는 원래 건강하고 조용한 분이시지. 괜한 소리 말아라.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6장 약속의 틈. 어느 날 보기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 발을 접질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앉아 수군대는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야,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족자에서 나왔단 얘기 들었어? 복동아, 아버지가 말했어? 응,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대. 보기는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아버지랑 약속한 거 잊었느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움찔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보기는 가슴을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겼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은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돌아오는 걸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족자에서 나오셨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수련은 손에 든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으로 가더니 족자 앞에 조용히 섰어요. 그리고 스르르 족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복동이와 복순이는 울부짖었고 보기는 무릎을 꿇고 족자를 끌어안으며 통곡했어요. 수련아, 미안하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마을은 이틀 밤낮을 울음소리로 뒤덮였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어찌 그리 슬픈 일이 다 있단 말인가. 7장 사라진 어머니. 수련 아씨가 족자 속으로 사라진 뒤 보기의 집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밥을 해주는 이도, 다림질을 해주는 이도, 아침마다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노랫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매일 족자 앞에 앉아 눈물로 사과했어요. 수련아, 잘못했네. 내가 그때 아이들에게 다 말하지 말걸. 아씨가 나와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였는데. 아이들도 방 안 구석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약속 안 지켜서 미안해요. 다시 나와주세요. 우리 진짜 다신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족자는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히 벽에 걸려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보기는 족자 앞에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고봉밥, 간장에 찍은 달걀 부침, 무채나물, 된장국 한 그릇.
내가 처음 당신에게 밥 얻어먹고 이 마음을 느꼈지. 이제야 알겠네. 마음을 얻는 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지키는 거란 걸. 보기는 족자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밤새 졸면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8장 꽃이 핀 마루.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 기운이 마을 골목골목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담장 및 매화나무에는 새하얀 꽃망울이 맺혔고 보기는 해마다 하던 대로 담벼락 밑에 새 볏짚을 깔고 마당을 말끔히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느덧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눈빛은 늘 족자만 향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꼭 향 하나 더 피우자. 보기는 마루 한가운데 족자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향을 올렸어요. 아이들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없이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지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 종이문이 부드럽게 흔들리더니 족자 속 수련아씨의 옷자락 그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응? 복순이가 눈을 떴고 복동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족자 속 수련아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발을 내딛는 듯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얀 저고리에 옅은 분홍치마, 매화 꽃잎이 살짝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지요. 그 모습은 마치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조심스레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 보기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나가듯 뛰어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련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다리다 지쳐 떠나려 했지만 당신과 아이들의 진심이 다시 나를 불러냈어요. 이젠 믿을 수 있어요. 당신들의 약속이 진짜라는 걸. 보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지요. 엄마,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오래도록 꺼졌던 부엌의 불이 다시 피어오르고 집안 가득 고소한 국냄새가 퍼졌어요. 대청마루엔 웃음소리가 다시 울렸고 수련아 씨는 평소처럼 반찬을 가지런히 담고 아이들 밥그릇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담장 너머 매화꽃은 더욱 환히 피었고
그 아래로는 봄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9장 족자 속의 약속. 수련아 씨가 돌아온 이후 복인의 집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 모두가 더 조심하고 더 진심을 다해 서로를 대했습니다. 복이는 새벽마다 족자 앞에 절을 올렸고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했지요.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복동아, 친구가 자꾸 우리 어머니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니? 우리 엄마는 특별하셔. 근데 말하면 안 되는 우리만의 약속이 있어. 그렇게 말할래요? 그래, 잘했다. 수련아 씨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지만 그 약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수련아 씨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섬세하고 따뜻한 말로 자식과 손주들을 아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복이네는 참 고운 집안이야. 서로 어찌나 존중하고 다정한지. 그래, 예전엔 이상하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부럽기만 해. 어느 해 여름, 복이는 손자에게 족자 앞에서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이 족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와 약속이 담긴 물건이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가 크면 그때 네 마음으로 느껴보거라. 그렇게 복인의 가문은 대대로 족자를 지키며 살아갔고 그 집 벽에는 언제나 향 한 자루가 은은히 피워져 있었어요. 족자 아래 작은 나무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주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된다. 족자 속의 미녀 1장 혼처 없는 총각.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복이라 하였지요. 복이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나무를 하며 살아가는 착한 청년이었어요. 복이야, 장이 나가는 길이냐? 네, 김참봉 어르신 땔감 팔아야죠.
이처럼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공손했고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착한 마음씨로 모두의 귀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참 이상도 해. 인물도 좋고 마음도 곱고 술도 안 마시고 일도 잘하는 총각이 어째 혼처가 없을꼬? 그러게 말이여. 다 장가가고 애까지 봤건만 보기만 홀몸이니. 보기는 어딜 가나 그런 말이 들려오니 마음 한구석이 허했지요. 저녁마다 빈방에 홀로 앉아 쌀밥을 말아먹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에휴, 나도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싶다. 그런 밤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커졌습니다. 2장 시장에서 만난 낡은 족자. 어느 날 보기는 평소처럼 땔감을 팔러 읍내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날은 봄장이라 구경꾼도 많고 장사꾼도 북적였어요. 여봐라, 귀신도 감탄할 미녀 그림이요. 도깨비도 한눈에 반한 족자요. 보기는 호기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낡은 족자 하나가 천막에 걸려 있었는데 그 속에는 눈망울이 깊고 미소가 은은한 여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머릿결은 까만 비단 같고 고운 눈썹은 초승달을 닮았으며 입술은 살구처럼 탐스러웠지요. 허허, 이게 네 그림이요. 어허, 총각 보기엔 딱이구려. 정체는 몰라도 예쁘긴 하잖소. 그려. 얼마요? 땔감 한 짐에 이 그림 하나면 어때요? 장사꾼의 제안에 보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그 그림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그는 땔감 한 짐을 넘기고 족자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족자를 가장 깨끗한 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지요. 이 아씨 참 곱기도 하시다. 이 방이 좀 추워도 놀라지 마시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3장 차려진 밥상. 다음 날 아침 보기는 새벽같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라, 이게 웬 냄새지? 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위에 고봉밥, 계란지짐이, 배추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밥을 해줬단 말인가? 처음엔 이웃 아주머니가 들렀다 간 줄 알았지만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나갔다 와도 따끈한 밥과 반찬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보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느 날 아침 일부러 나무하러 나가는 척하고 집 근처 나무 뒤에 숨어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라. 집 안에서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족자 속에서 그 미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운 한복자락이 바닥을 쓸며 아씨는 익숙한 듯 부엌으로 가더니 조용히 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보기는 깜짝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그림 속 아씨가 살아 움직인다고? 놀란 보기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씨, 누구요? 대체 누구십니까? 아씨는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곧 조용히 허리를 굽혀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보셨군요. 저는 족자 속에 깃든 홀령입니다. 4장 족자 속의 아씨. 보기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홀령이라니요? 그럼 귀신이란 말입니까? 아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무섭게 생각하진 마세요. 저는 사람의 해가 되지 않아요. 그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보기는 조심스레 묻자 아씨는 족자 곁에 조용히 앉으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먼 옛날 양반집의 여식으로 태어났어요. 이름은 수련이라 했지요. 글 읽기를 좋아하고 꼭 가꾸는 걸 즐기던 평범한 교수였어요. 그런데 혼례를 앞두고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지요. 저는 그날 깊은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보기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뒤 어떤 화공이 제 영혼이 깃든 모습을 우연히 보고는 저를 이렇게 족자 속에 담았다고 들었어요. 여러 손을 거쳐 떠돌다가 당신을 만나게 된 거지요. 아씨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따뜻했어요. 보기는 가만히 앉아 듣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족자 속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긴 한데 아주 오래 머무를 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력이 약해지거든요.
보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수련아 씨, 같이 살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나는 보잘것없는 나무꾼이지만 매일 아침 당신이 차려준 밥을 먹으며 느꼈어요. 이 마음은 진짜라고요. 수련은 말없이 보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받아준다면 나도 당신 곁에 머물겠어요.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이든요. 내 정체는 가족들에게도 마을 사람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 순간 나는 다시 족자 속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보기는 두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맹세하오. 5장 따뜻한 집. 그날부터 보기와 수련은 한 집살이를 시작했어요. 보기는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나무를 했고, 수련은 예쁜 꽃을 심고 집안을 정갈히 꾸몄지요. 몇 해가 흘러 그들 사이엔 아이가 태어났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들 복동이, 둘째는 딸 복순이. 둘 다 인물도 곱고 어지러서 마을 사람들의 귀염을 독차지했어요. 어메, 복이네 집 봤소? 마당에 꽃이 수북하고 애들도 저리 예쁜 건 처음 봤소. 보기 안에는 어찌 저리 늘 고운 얼굴이요. 무슨 선녀라도 데려다 살림시키는 줄 알겠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슬금슬금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보기만 늙어가는 것 같지 않소? 마누라는 예전 그대로고. 허참, 정말 그러네.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씨 얼굴엔 주름 하나 없구먼. 보기는 그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아이들은 커가며 점점 이상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짜 사람 맞아요? 왜? 어머니는 생일이란 것도 없고 감기도 안 걸리시고 할머니들이랑도 안 어울리시잖아요. 보기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에이그, 어머니는 원래 건강하고 조용한 분이시지. 괜한 소리 말아라.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6장 약속의 틈. 어느 날 보기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 발을 접질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앉아 수군대는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야,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족자에서 나왔단 얘기 들었어? 복동아, 아버지가 말했어? 응,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대. 보기는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아버지랑 약속한 거 잊었느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움찔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보기는 가슴을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겼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은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돌아오는 걸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족자에서 나오셨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수련은 손에 든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으로 가더니 족자 앞에 조용히 섰어요. 그리고 스르르 족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복동이와 복순이는 울부짖었고 보기는 무릎을 꿇고 족자를 끌어안으며 통곡했어요. 수련아, 미안하다.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마을은 이틀 밤낮을 울음소리로 뒤덮였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어찌 그리 슬픈 일이 다 있단 말인가. 7장 사라진 어머니. 수련 아씨가 족자 속으로 사라진 뒤 보기의 집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밥을 해주는 이도, 다림질을 해주는 이도, 아침마다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노랫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매일 족자 앞에 앉아 눈물로 사과했어요. 수련아, 잘못했네. 내가 그때 아이들에게 다 말하지 말걸. 아씨가 나와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였는데. 아이들도 방 안 구석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약속 안 지켜서 미안해요. 다시 나와주세요. 우리 진짜 다신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족자는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히 벽에 걸려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보기는 족자 앞에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고봉밥, 간장에 찍은 달걀 부침, 무채나물, 된장국 한 그릇. 내가 처음 당신에게 밥 얻어먹고 이 마음을 느꼈지. 이제야 알겠네. 마음을 얻는 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지키는 거란 걸. 보기는 족자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밤새 졸면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8장 꽃이 핀 마루.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 기운이 마을 골목골목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담장 및 매화나무에는 새하얀 꽃망울이 맺혔고 보기는 해마다 하던 대로
담벼락 밑에 새 볏짚을 깔고 마당을 말끔히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느덧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눈빛은 늘 족자만 향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꼭 향 하나 더 피우자. 보기는 마루 한가운데 족자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향을 올렸어요. 아이들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없이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지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 종이문이 부드럽게 흔들리더니 족자 속 수련아씨의 옷자락 그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응? 복순이가 눈을 떴고 복동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족자 속 수련아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발을 내딛는 듯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얀 저고리에 옅은 분홍치마, 매화 꽃잎이 살짝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지요. 그 모습은 마치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조심스레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수련! 보기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나가듯 뛰어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련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다리다 지쳐 떠나려 했지만 당신과 아이들의 진심이 다시 나를 불러냈어요. 이젠 믿을 수 있어요. 당신들의 약속이 진짜라는 걸. 보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울먹이며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지요. 엄마,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오래도록 꺼졌던 부엌의 불이 다시 피어오르고 집안 가득 고소한 국냄새가 퍼졌어요. 대청마루엔 웃음소리가 다시 울렸고 수련아 씨는 평소처럼 반찬을 가지런히 담고 아이들 밥그릇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담장 너머 매화꽃은 더욱 환히 피었고 그 아래로는 봄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9장 족자 속의 약속. 수련아 씨가 돌아온 이후 복인의 집은 다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 모두가 더 조심하고 더 진심을 다해 서로를 대했습니다. 복이는 새벽마다 족자 앞에 절을 올렸고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했지요.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복동아, 친구가 자꾸 우리 어머니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니? 우리 엄마는 특별하셔. 근데 말하면 안 되는 우리만의 약속이 있어. 그렇게 말할래요? 그래, 잘했다. 수련아 씨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지만 그 약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수련아 씨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지만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섬세하고 따뜻한 말로 자식과 손주들을 아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보기에는 참 고운 집안이야. 서로 어찌나 존중하고 다정한지. 그래, 예전엔 이상하게만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부럽기만 해. 어느 해 여름, 보기는 손자에게 족자 앞에서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이 족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와 약속이 담긴 물건이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가 크면 그때 네 마음으로 느껴보거라. 그렇게 복인의 가문은 대대로 족자를 지키며 살아갔고 그 집 벽에는 언제나 향 한 자루가 은은히 피워져 있었어요. 족자 아래 작은 나무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주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